자, 여러분, 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지금도 나름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엉망인데 왜 미국에서는 저 사람이 나름 지지를 받고 있을까요? 영국에 어떻게 보리스 존슨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프랑스에 어떻게 마크롱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의 배경에는 세계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 양극화가 두 개로 쫙 날라지는 양극화가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의 피라미드형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그런 중산층의 붕괴가 미국과 유럽 사회를 뒤흔들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포퓰리즘의 유행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붕괴하고도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항상 옳았던 제도고 미래에도 옳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굉장히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속에서 왜곡되게 진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뽑힌 이런 정치인이 얼마나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가는 터키에서 보여줬고, 심지어 베네수엘라에서도 보여줬고, 세계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도 그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선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글자 그대로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선거에 의해 뽑힌 사람이 민주라는 부분을 취약점을 악용해서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일이 곳곳에서 비일비재한데, 경제적인 불만이 심화된 사회에서 더더욱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의회 민주주의 전통을 수백 년 유지해온 영국에서 지금 브렉시트와 그런 지금 트럼프와 유사한 성격을 행태를 가진 보리스 존슨이라는 독특한 사람을 총리로 지금 뽑았고요.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영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대륙으로 건너가서 그야말로 왕정의 전통이 없는 시작부터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었다는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이후 민주주의가 많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민주주의의 왜곡이 트럼프를 만드는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61%인데 공화당에서는 77%지만은 민주당에서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49%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 양극화가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적대성으로 나타나면서 항상 양극화의 진행은 혐오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비판과 혐오가 극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미국에서부터 민주주의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한국은 미국 민주주의를 거의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 방식이나 이런 게 연방 국가가 아니라서 조금 다르지, 나머지는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이고, 그 외의 부분은 일본이 여러 나라의 시스템을 복합적으로 만드는 일제의 지금 시스템의 잔재가 우리한테 그대로 이식되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 대공황과 또 2008년의 금융위기는 극대화되는 양극화를 갖다가 극복하지 못한 채 터졌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도 얼마나 급했으면 자본주의 고하기와 양극화의 해법이라는 제목 속에 커지는 사회주의 유혹을 양극화 해소로 차단해야 된다. 미국 청년층의 51%가 사회주의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사회주의라고 하면 한국의 보수 우파는 질겁을 하는데 미국 청년의 51%가 사회주의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회주의는 실제로 분배만 강조하고 계획경제라는 되지도 않을 설계에 매몰되면서 붕괴되었죠. 그런데 현재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되어 가면 지속적인 성장은 영영 불가능하고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지금 사회주의 유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미국 청년의 51%가 오늘 아침에 보도에서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사회주의의 우호적인 반응이 42년도에는 25%였는데 최근에는 43%가 나왔습니다. 사실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난 직후 45년부터 50년대 중반까지 미국 사회에 지식인이나 문화예술계에도 상당한 수의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메카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소동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 핵폭탄에 대한 비밀도 그럼 미국에서 소련으로 넘어가게 된 부분에는 이런 미국 내부의 자발적인 사회주의자들의 협조도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인들이 갈수록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인다고 갤럽이 지난 7월 20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갤럽은 일정 형태의 사회주의는 국가의 이로운가 하는 1942년의 여론조사 회사 로퍼가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좋은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2년에는 25%였는데 이번에는 43%, 나쁜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40%에서 이번에는 51%라는 거예요. 양쪽 다 늘었지만은 사회주의를 긍정으로 보는 시선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50년 뒤에 대다수의 나라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을 것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70년 전에 갤럽이 물어봤던 이야기입니다. 49년에 72%가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57%로 15%가 줄고 사회주의라고 한 것은 14%에서 29%로 15%가 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9에서 6%로 줄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국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18에서 29세의 미국 젊은 층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이 10년 전에 68%에서 45%로 23%나 추락을 했고 사회주의 선호도 51%보다도 더 낮게 나왔다라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 임한 젊은 사람들이 81년생부터 96년생이라고 했을 때 이 계층의 경제력이 이전 세대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세대의 자산은 부모가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가 카드 빚으로 대공황 이후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성장하고 분배가 조화가 이루어야죠. 성장만 너무 하고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이 되면 분배가 왜곡되면서 그 자체로도 결국은
대공황 같은 부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분배만 강조하면 과거 소련처럼 붕괴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미국이 대공황 당시에 어쨌습니까? 수요가 없었어요. 공급은 많았는데 수요가 적어지면서 물건이 길거리에 그냥 쌓였죠. 그러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당시 미국에서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 자본주의라는 것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지금 갈수록 미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아까 말한 대로 늘어나서 51%가 이런 사회주의 정책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지난 대선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다시 민주당에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샌더스는 자신이 스스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민주당의 이 코르테스 하원 의원이라는 사람도 젊은 층에게 열화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도 사회주의자죠. 자, 그런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호주나 영국 유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은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젊은이들이 한마디로 빈곤이 보편화된 시대에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에 이들이 현재의 자유시장 경제, 신자유주의라 하는 부분에 대해 실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안 보인다고 젊은이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임금이 명목이 아니라 실질 임금으로 봤을 때는 한 3, 40년 전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임금 수준이 지금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역사상 최고의 최저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자리의 성격을 규정해보면 그 절반이 3만 불을 안팎의 열악한 일자리. 일은 하지만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from hand to mouth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건 뭔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일수록 죽어도 열악해서 월세도 많이 내야 되죠. 자, 최근에는 미국에 월세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통계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월세를 내는, 그래서 모텔에 살거나 안 그러면 허름한 컨테이너에 살거나 허름한 집에 살면서 매달 월세를 내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집을 장만할 가능성이 없이 빈곤 속에 허덕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미국이 지금 인구 중에 빈곤층이 5천만 명이 넘는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이제는 미국에는 없다라고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에 넘쳐나는 젊은이들의 사회주의 경향이 결국은 미국을 움직였던 시카고 학파라고 부르는 주류 경제학이 그야말로 신자유주의를 강조해 오면서 거기서 돈을 버는 사람은 1번 월가에 있는 금융자본가, 2번 IT 산업을 하는 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주변에 있는 ICT 혁신 사업자라고 부르는 사람, 3번 다국적 제조업을 통해 해외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떼돈을 버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 그야말로 그들이 빠져나가 버린 이후에 신자유주의의 그 대가는 미국에는 제조업이 사라져버린 그야말로 삼류 서비스 분야 아니면 아주 몇 억씩 받으면서 금융회사나 IT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심각한 격차를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뭐 한 7, 8만 불 이상을 받으면서 미국 사회의 중산층의 주류를 전국에서 이렇게 견인해왔던 화이트 워킹 클래스, 백인 노동자 계급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붕괴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자식은 나처럼 못 살 것 같으니 자식 보니까 대학까지 보냈는데 없는 살림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백인 화이트 워킹 클래스는 지금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도 뭘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올 건가, 이게 대안을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같이 소득주도 성장 비스무리하게 임금을 올려줘서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보면 최저임금을 15불로 하자 해서 이 샌더스 인기가 높았던 시애틀에서 그런 것이 됐는데 결국은 많은 일자리들이 뉴욕이나 시애틀에서 거기에 미국의 진보 좌파들이 많이 설치죠. 일자리들을 잡아먹어 버리면서 그것도 좀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확장된 재정 정책으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지금 부채로 보면 어떻게 돈을 더 쓸 수 있느냐.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정부가 쓰는 돈이 훨씬 많다. 이것도 지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이나 그 부자들 중에 무슨 세상의 모순을 극복한다라는 이상주의적인 부자들이 부유세를 만들고 복지를 확충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 뭐 사회에 이렇게 재산을 환원한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젊은 층의 사회주의에 대한 유혹을 이렇게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그 스위스의 다보스라는 동네에 세계의 부자들은 다 모이고 그 부자들과 연관된 정치인들 다 오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세계 경제가 좀 나아질 것 같다고도 봐요. 좌우간 극군들이 다 모이는 데서도 양극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양극화가 심화되면 결국은 사회주의가 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리 흔히 창조적 파괴로 경제학에서 이노베이션, 혁신을 이야기했던 슌페트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그 내용에 이게 들어있어요. 슌페트는 42년에 펴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자본주의가 건설적인 창조적 혁신을 통해 이렇게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은 양극화 때문에 결국은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고 비관적으로 바라봤어요. 자, 혁신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한테 누가 하겠습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복지를 해주거나 정부가 일자리를 공급해 줌으로써 결국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사회가 사회주의로 간다. 이 슌페트가 천재적인 부분이었죠. 이때는 2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시점이지 3차 산업혁명도 안 오고 현재처럼 4차 산업혁명이 없을 때 이렇게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3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될 때 사람들은 지금도 제가 이런 말 하면 헛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결국은 먹고 사는 걸 다 해결한다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이 전부 거짓이고 이런 주장을 했던 많은 미래학자들이 확신하느냐고 물으면 다 입을 쳐닫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해야 혁신 기업들이 자기를 불러서 강연을 시키고 페이를 주고 그런 책들을 사주고 하지요. 인류의 미래를 갖다가 유토피아로 묘사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너 정말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냐면 다 말을 얼버무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미 정보와 지식 정보화 산업혁명인 3차 산업혁명부터 일자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을 때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60,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한국 영화를 한번 보세요. 회사에 보면 타자기 두들기는 사람, 예? 우편 수발하는 사람, 뭐 오만 사람이 다 있었죠. 지금 다 사라져버렸지 않습니까? 공장에 보면
공장 마칠 때 수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공장도 기계화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을 없애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문재인이 무슨 앞으로 미래 산업이니 어쩌니 하는데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이제 공장에도 그나마 지금도 사람이 별로 없는 공장이지만 이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공장에 버튼 눌렀다 껐다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한마디로 더 일자리를 없애버리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구람 라잔이라고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자본가로부터 자본주의 과학이라는 책에 일부 자본가들이 독과점이나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할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반시장 정서와 정부 개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지금 어느 나라가 그렇습니까? 한국이죠. 한국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인류를 구할 거라지만 더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부가 더 집중되고 사라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그리고 무인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더 고도화된 자동화, 3D 프린터, 자, 이런 부분,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이제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AR, VR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도 요즘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정부 개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성장률은 이제 거의 1%대로 떨어졌고 청년 실업이 늘어났고 이 와중에 불황인데 부동산은 폭등하고 있고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은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했지만은 오히려 부동산 폭등이나 이런 것들이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어요. 자, 미국이나 일본은 가계자산의 30%가 부동산인데 한국은 80%라서 미국이나 일본의 부의 불평등보다도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보다 한국에는 부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임금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해소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부의 가지가 가진 자산의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임금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아주 미미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의 불평등이 결국은 근로의욕이나 삶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결혼도 안 하게 하고 자식도 안 낳으면서 이제 사회 불안,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희망을 상실했어요. 그냥 순간만 편하고 그냥 순간만 즐거우면 끝이고 미래의 안정적인 행복은 나한테 없다니까 자살을 하거나 소확행으로 아무 꿈과 희망 없이 소소한 데 빠져서 살거나 두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더 저성장이 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예요. 잠재 성장률은 낮아져서 선진국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지금 오늘 신문에 보면 연금이 지금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못 받아서 일하는 60대가 연금 절반이 깎여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월급 235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하면 다 주는데 일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자, 이런 상황에서 노인도 빈곤해지고 주력 산업은 중국 등의 추격에 의해서 무너지고 자, 미국과 일본도 한국을 견제하고 제조업은 공동화가 되고 자, 성장률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민주당이 망해버린 이런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요. 자, 미국이 지금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어 버려서 평범한
미국인들이 이런 양극화를 못 견뎌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오바마를 지지했습니다. 오바마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흑인인데요.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는데 그게 9월 달에 터졌는데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들은 이 미국의 2차 대공황이라 할 수 있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보다 월가의 재벌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조치를 취했어요. 오바마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이 나중에 지금 시카고 시장했나요?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월가의 돈 모금인이죠. 그런데 그가 흑인인 오바마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월가에서 지금 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갖다 붙여서 처음부터 오바마는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오바마가 퇴임하고 난 이후에 그를 찬양하는 영화들도 있고 한데 저는 좀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미국 기득권의 대리인에 불과했지 제대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고학력 전문직 중산층 이상을 대표하는 엘리트 정당처럼 돼버리면서 실제로 오바마 정부에는 고학력 엘리트들 부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전문직의 특권과 능력만 있으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능력주의 신화를 맹신했고 오바마도 흑인으로서 출세해서 대통령까지 됐다라는 그런 부분에 매몰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엘리트들이 가진 빈곤에 대한 대처가 교육 강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교육만 많이 시키면 다 신분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대학 나온 백수들이 빚만 진 백수들이 엄청 늘어나 버렸죠.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돼버리면서 미국에 이제 방향을 상실하면서 백인 노동자 계층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몰려버렸어요. 젊은 사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이단아 격인 샌더스를 지지해버리면서 그래서 힐러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질 수 없는 선거를 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요. 커지는 사회주의 유혹을 양극화 해소로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서민들의 사회개혁 요구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조건 복지를 해준다거나 그것이 무조건요. 한마디로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서민 파퓰리즘에 담겨 있는 것처럼 제조업을 한마디로 노조를 개혁해서 제조업을 복귀시키고 부동산에서 비롯된 파행을 시정시켜서 집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비용을 낮춰줘서 그래서 지나치게 비싼 담합에 의해서 형성된 생활비들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취업, 백력 등과 관련된 부분에 공정성이 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의 지도층들의 부패가 일소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서민 파퓰리즘 15조에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영국이 민주주의의 본산인데 저렇게 되고 미국에서 사회주의가 넘쳐나는 걸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 우리 미래는 없는 겁니다. 자, 서민 파퓰리즘이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한국 사회가 사회주의화 되지 않지.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사회가 이만큼 사회주의화로 가고 있어도 지금 한국에 별로 불만이 없다라는 부분은 그래도 젊은 층이 보수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봅니다.